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엔비디아이가 마이너스 15%가 갔고 나스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3%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어느 때보다 좀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동안에 혹시나 내가 쉬는 동안에 지금 현재 글로벌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치고 계시는 구독자님과 회원님을 위해서 빠르게 방송을 켜봤으니까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워낙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비디아이가 어제 날짜로 마이너스 5%를 기록했고 엔비디아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콘, TSMC,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부분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분위기가 좋았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거다. 5년 내에. 그래서 텍사스 주에 1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들여놔가지고 미국을 엄청난 AI 강국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저번 주였어요. 근데 그러한 트럼프에 대한 정책 발언에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딥시크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한 방을 매긴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딥시크가 챗 GPT를 제치고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한 사건이 어제 발생이 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딥시크가 이룬 성과가 단순히 순위 1위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딥시크가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최첨단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현재 든 상황이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반도체 및 기술주가 대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한 게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됐으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일단 먼저 딥시크가 어떻게 앱스토어의 1등을 달성했는지 살펴볼까라 하는데요. 딥시크가 기존의 챗 GPT와 비교해 더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무료화를 진행을 했다는 점이 강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적인 언어 지원 기능으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또 딥시크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약 80억 밖에 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현을 해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 AI 모델들은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몇천억에서 아니면은 많게는 2천억까지도 진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했지만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을 해냈다라는 거죠. 이는 AI 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에 큰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의문을 던지게 만드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챗 GPT 같은 경우 미국의 오픈 AI 챗 GPT 개발 및 인재 영입과 여러가지 개발비에 대해 들어간 총 비용은 하나로 7,100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7,100억이 들어갔는데 중국 딥시크는 그냥 80억 하나로 80억만 지불하고 7천억짜리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윗이 조약돌을 가지고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긴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은 골리앗은 전투복에다가 7천억을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과시하고 있었는데 80억짜리 조약돌 갖다가 딱 던져가지고 대가리를 뚫어버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중국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약을 계속해서 걸었어요. 이는 뭐 조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인해서 최첨단 반도체는 절대로 수출을 허가하지 마라. 왜냐면 앞으로 글로벌 패권에 대한 이 쟁점은, 중요한 사항은 누가 현재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혹은 최첨단에 대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앞으로 글로벌에 대한 패권을 쥘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키를 기어코 중국에선 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옥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딥시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GPU, 저성능 GPU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인공지능 AI 모델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1만 개가 들어간대요. 이런 거를 원래 챗GPT 같은 이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가 1만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딥시크는 GPU 2000개로다가 이걸 모든 걸 가능을 해버렸고 챗GPT를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딥시크가 당시 엔비디아가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H10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H100이 있는데, 이 A100도 아니고 H100도 아닌 그것보다 하위에 있는 H800 버전으로다가 이거를 성공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A100도 좋고 H100은 더 좋은데 이거의 최하위인 성능으로다가 최첨단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좋은 게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온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지? 정작 중요한 건 기술력이고,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를 더 폭넓게 적용하고 쓰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엔비디아가 구현하는 뭐 GPU라든지 여러가지 처리 장치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한들 기술력이 없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냐? 라는 의구심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개박살이 난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얘네들이 먹고 살았던 게 저런 처리 장치였던 GPU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가지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발주를 넣는 이유가 더 많은 연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GPU를 갖다가 썼는데, 야, 중국에서는 엄청 저렴하게 비용도 절감하고 거의 한 10분의 2, 10분의 1로다가 절감을 하면서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중요한 건 인재고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 장비를 탓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나온다 해도 기술력이 먼저 이 쓰임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현재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 어떻게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구축을 진짜 크게 하려고 챗GPT 대표 샘 올트만, 그리고 지금 현재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손정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인방 뭉쳐놔가지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천문학적인 비용 들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저렴하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재료도 흔들리고 이 테마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끊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판도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쟁업체 BYD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가 생기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뭐 급락하고 더 떨어지고 더 망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업체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A라는 기업이 있어서 얘가 선두에서 계속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술력이 좋은 B기업이 나타납니다. 근데 얘를 제껴버리고 B기업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B기업이 기술력을 탑재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 A기업이 단순간에 망하겠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면은 그 경쟁업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경쟁을 통해서 더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무언가 또다시 혁신적인 것들이 만들어낸다라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기술은 발전해 나가고, AI가 갖고 있는 이 테마 자체에서는 상당한 발전과 여러가지에 대한 진척 사항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에서 저렴한 GPU 사양으로 갔다가 미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만든다고 해도 앞으로 AI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에 대한 산업적인 특성은 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뭐 여러가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삼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중국을 수출을 더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자국 내 기업으로 가지고 더 많은 투자에 대한 비용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인력을 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독점적인 우위를 또다시 위치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일 가능성도 있고, 더욱더 투자 비용을 더 들이게 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재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딥시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AI에 대한 테마를 단순하게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방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완강한 지지가 더 있을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게 전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조정으로 전 보고 있고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은 AI에 대한 산업의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또다시 수출 제한과 또 투자 비용을 더 고려를 해본다라면 이번 계기로 더 미국이 AI 산업에서 무언가 더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았고 AI 관련해 가지고 다른 종목에다 투자를 했는데, 하위에 대한 업종들에 대해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좀 더 셈법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국에 대한 여러가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들, 아니면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한 분위기들을 빠르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추진할 건 추진해 나가면서 2025년도에 이 수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해 함께 하실 분들은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